실제 제동을 건 쪽으로 알려진 것도 이사회, 그 중에서도 사회이사들입니다. SK가 최근 SK 실트론 매각을 두고 이사회 차원의 최종 검토를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회이사들이 반대 의사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반대한 건가요? 네, SK 실트론이 웨이퍼 회사잖아요. SK 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최대 수혜 기업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웨이퍼 공급망을 그룹 밖으로 넘기는 판단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졌다고 하네요. 회계는 기업의 언어라고 하죠. 재무제표의 숫자로 현상을 들여다봅니다. 더블스뷰 오늘 주제는 SK 실트론입니다. 무려 5조 원짜리 매각이 본계약 직전에 멈춰섰어요.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분위기였다가 급 브레이크가 걸렸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박기수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A부 박기수입니다. 오늘 영상은 미래에셋증권의 모바일 투자 플랫폼 M스탁과 함께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제공하는 MTS 앱인데요. 자세한 내용과 설치 방법은 미래에셋증권 M스탁을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기수 기자, 사실 실트론 매각은 거의 다 된 딜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본계약이 진짜 임박했다는 얘기가 돌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기류가 바뀐 거예요. SK 측에서 매각에 제동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나온 공시를 보면 세부 사항은 우선 협상 대상자인 두산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며 확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판이 공식적으로 완전히 엎어진 건 아니지만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확실히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실트론을 팔려고 한 건 SK 입장에서 리밸런싱, 자산 유동화를 하겠다는 목적이 있어서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SK 실트론이 반도체 소재 전략 자산이라는 논리와 재무 개선 차원에서 매각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충돌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럼 정말 재무적으로 안 팔아도 되는 상태가 됐는지도 숫자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 팔 이유가 생기긴 했는데 안 팔아도 타격이 없을지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우선 딜 구조부터 짚어보죠. 네, 우선 두산그룹이 작년 12월에 SK 실트론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요. 거래 규모는 5조 원 안팎입니다. 구조를 보면 SK가 직접 보유한 지분이 51%이고 특수목적법인 SPC가 보유한 지분 중 19.6%가 SK와 TRS 계약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최태원 회장 개인 지분 29.4%죠. 네, 이 중에 최 회장 지분은 일단 별도 인수 대상으로 거론됐고요. 우선 논의된 매각 대상은 최태원 회장 지분을 뺀 70.6%였죠. 그런데 시장에서 말한 몸값 5조 원이 이 전부 지분 가치는 아니고요. EV, 그러니까 기업 가치 기준입니다. 회사가 안고 있는 빚도 반영한 숫자죠. 작년 말 기준 SK 실트론의 순차입금이 2조 4천억 원 정도였거든요. 올 1분기 말 기준으로는 2조 6천억 원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5조 원에는 2조 원대 중반 순차입금이 같이 들어있는 거네요. 차입금 쪽도 좀 복잡하죠? 네, 맞습니다. SK 실트론 차입금 일부에는 지배구조가 바뀌면 사채권자나 대주단이 만기 전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특약이 붙어 있거든요. 경영권이 SK에서 두산으로 넘어가는 순간 기한이익 상실, 즉 EOD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특약부 차입이 1조 7천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 인수자가 이 빚을 거래 종결과 동시에 갚거나 새 대출로 갈아태울 자금을 미리 약정이 되어 딜을 클로징할 수 있다는 소리죠. 네, 그래서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두산 측에 주선하기로 한 인수금융 패키지가 2조 5천억 원 규모였는데요. 이 중 1조 5천억 원 정도가 주주 변경에 따른 차입금 상환 의무를 해소하기 위한 자금으로 알려졌습니다. 두산이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활용한 PRS로 9,500억 원을 마련한 것도 실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잠깐 지금 팔아도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AI빨 매물이 호황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실제 제동을 건 쪽으로 알려진 것도 이사회, 그 중에서도 SK 사회이사들입니다. SK가 최근 SK 실트론 매각을 두고 이사회 차원의 최종 검토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 이 과정에서 사회이사들이 반대 의사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사진 8명 중 5명이 사회이사라 사회이사 전원이 반대하면은 매각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반대한 건가요? SK 실트론이 웨이퍼 회사잖아요. SK 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최대 수혜 기업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웨이퍼 공급망을 그룹 밖으로 넘기는 판단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커졌다고 합니다. 사회이사들 입장에서 나중에 이 매각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은 책임론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점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고요. 전략 자산론이죠. 하이닉스가 잘 나갈수록 웨이퍼 회사도 그룹 안쪽에 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일 텐데요. 가격 문제도 여기 붙었을 것 같습니다. 매각 논의가 시작됐을 때와 지금은 반도체 밸류체인을 보는 시장의 눈높이가 달라졌으니까요. 맞습니다. 가격을 더 받아야 한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 자산을 팔아도 그룹 전체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되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안 파는 게 그럴듯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재무지표 숫자를 보면 얘기가 복잡해져요. 네, SK 실트론이 중요한 회사인 건 맞습니다. 웨이퍼는 반도체 생산의 출발점이고 AI 서버 투자와 HBM 수요가 늘면 웨이퍼 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가치가 아직 손익계산서에는 충분히 찍히지 않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실적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지난해 47조 원이라는 역대급 영업이익을 냈잖아요. 그런데 SK 실트론은 추세가 거꾸로예요. 영업이익이 2024년 3,155억 원에서 2025년 1,931억 원으로 줄었거든요. 올해 1분기는 더 낮았죠. 1분기 영업이익이 88억 원입니다. 하이닉스 슈퍼사이클이 실트론 숫자로 곧장 옮겨오진 않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웨이퍼를 공급하는 회사면 전방 호황을 같이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본업인 실리콘 웨이퍼 판가 회복이 더뎠습니다. 작년에 글로벌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이 5.8% 늘긴 했는데요. 판가가 눌리면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진 못했죠. 여기에 SiC 웨이퍼 사업 부진도 있죠. 맞습니다. 전기차용, 전력, 반도체 등에 쓰이는 소재인데요. 원래 SK 실트론이 2019년 듀폰에서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키우려고 했던 분야예요. 근데 기대만큼 실적을 못 내고 있죠. 지금 SK 실트론 미국 법인, 그러니까 SK 실트론 USA가 미국 SiC 웨이퍼 사업을 담고 있잖아요. 작년 순손실이 6,500억 원 가까이 되네요. 네, SK 실트론도 SiC 웨이퍼 사업 관련 영업권과 유무형 자산 등에 관련해서 4,141억 원이라는 손상 차손을 인식했습니다. 영업권 3,344억 원은 전액 손상 처리했고요. 그래서 매각 논의 과정에서도 이 SiC 사업은 청산 대상으로 합의된 부분이었습니다. 두산이 사고 싶었던 건 적자 SiC까지 품은 회사가 아니라 SiC를 정리하고 남은 실리콘 웨이퍼 본업이라고 봐야죠. SiC를 빼면 EV/EBITDA 멀티플이 8배 정도거든요. 실적 부진을 감안해도 무리한 가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각이 멈춘다면 SK는 SiC 사업 부담을 그대로 다시 안게 되는 거니까요. 실리콘 웨이퍼 잠재 가치가 올라간 건 맞지만 그 잠재 가치가 확정 실적과 현금 흐름으로 얼마나 확인됐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딜이 무산되면 차입금도 정리가 안 된 채 남게 되는데요. 최근 차입금이 많이 늘었잖아요. 연결 기준으로 총 차입금이 2022년 말 1조 9천억 원대였는데 올해는 3월 말 기준 3조 855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순차입금은 2조 6,200억 원 수준이고요. 총 자산에서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3%니까 절반 이상을 차입으로 쌓아 올린 구조네요. 결국 실트론은 전략 자산인 동시에 재무적 부담도 큰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SK 입장에선 팔지 않으면 잠재 가치를 지키는 효과가 있지만 리스크도 같이 떠안게 되겠죠. 매각 대금이 안 들어오는 문제도 있고요. 최근 SK그룹이 계속 딜레버리징, 부채 축소 작업을 해왔잖아요. 맞아요. 최근 2년간 투자 속도를 늦추고 자산 매각으로 차입 부담을 낮춰왔는데요. SK 스페셜티 지분 85% 매각이 대표적이죠. 예, 올해도 보면 1분기 순차입금이 7조 3천억 원 정도인데요. 작년 말 8조 6천억 원을 넘었는데 1조 3천억 원이 줄었어요. 실제로 총 차입금은 거의 줄지 않았지만 현금이 좀 증가한 덕분이거든요. 현금이 늘어난 건 SK 바이오팜 블록딜 영향이고요. 네, 2월에 바이오팜 지분 14%를 블록딜하면서 1조 2,500억 원이 들어왔죠. 단순 매각이 아니라 PRS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가장 큰 자산 매각 카드가 SK 실트론이었거든요. 딜이 성사됐다면 지분을 현금화하는 효과도 있고 SK와 TRS를 묶인 19.6%도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요. 딜레버리징의 다음 재원이 빠진 거죠. 네, 그런데 하이닉스가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데 SK가 왜 유동성 문제로 고민하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그룹 이익 대부분을 만들고 있는 거 맞거든요. 하지만 지배 구조를 보면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네, SK가 하이닉스 지분을 직접 들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크죠. 정확히는 SK 스퀘어가 하이닉스 지분 20.5%를 보유하고 있고 SK는 SK 스퀘어 지분 32.1% 남짓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번 돈이 SK로 올라가려면 하이닉스가 배당을 하고 그 배당을 SK 스퀘어가 받아서 다시 SK에 배당을 해야 되죠. 두 번 이속되는 구조인 거죠. 2025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이닉스 배당 총액이 2조 951억 원이었거든요. SK 스퀘어 몫을 계산하면 약 4,383억 원이고요. SK 스퀘어가 이 돈을 전액 재배당한다고 가정해도 SK에 들어오는 금액이 1,410억 원 수준입니다. 하이닉스가 3조 원을 배당한다고 해도 SK 스퀘어를 거쳐서 SK에 유입될 수 있는 돈은 2천억 원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7조 원대 순차입금이나 내년 돌아오는 TRS 만기를 생각하면 충분한 규모는 아니죠. SK가 직접 맺은 TRS 4건 1조 2,319억 원의 만기가 내년인데요. 연장이 안 되면 지분을 다시 사들이거나 정상금을 마련해야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매각을 완전히 접지 않고 그룹 안에서 정리하는 시나리오도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후보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계열사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아닌가요? 사업적 명분, 재무적 체력 다 갖춘 곳이 하이닉스니까요. 웨이퍼를 쓰는 전방 계열사인데다가 현금도 많고요. 하지만 여기서도 지배구조 문제가 나오는데요. SK 하이닉스는 지주회사 체제에서 SK 손자회사 위치거든요. 손자회사가 다른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두려면 공정거래법상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SK가 직접 보유한 지분과 TRS 계약뿐이 아니라 최 회장 개인 지분까지 모두 정리되는 그림이 되는 거죠. 이 경우 주주 입장에서는 좀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상장 계열사가 그룹 자산을 사면서 지주사와 총수 지분을 동시에 현금화해주는 모양이 되면 이해상충 논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하이닉스 현금을 배당으로 못 끌어오니까 자산 거래로 당기는 거 아니냐는 시선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하이닉스에 파는 시나리오는 재무적으로는 가능해 보여도 거버넌스적으로는 훨씬 어려운 카드인 거죠. 그런데 이번 매각 논의가 최 회장 개인 지분 현금화 가능성과 맞물렸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노소영 간장의 이혼 소송 리스크가 부각되던 시기가 겹치기도 했고요.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2심 재산 분할 판단을 파기환송하면서 현금 부담이 낮아졌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최 회장이 매각을 강하게 밀어붙일 유인도 예전보다는 약해졌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근데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 측에 유리한 결론이 나와 재산분할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면 굳이 SK 실트론 서둘러 두산에 넘길 필요성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조단위 재산분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파기환송심에서 SK 실트론 지분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서 최 회장의 부담이 다시 커질 여지는 남아 있고요. 특히 SK 실트론 매각이 성사가 되면 실제 거래 가격이 형성되는 만큼 최 회장 보유 지분 29.4%의 평가액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높아질 수 있죠. 정리하면 SK 실트론 매각 중단의 명분은 분명합니다. 메모리 호황으로 웨이퍼 사업이 전략 자산이 됐고 헐값 매각 우려가 생긴 거죠. 하지만 장부를 열어보면 다른 그림도 같이 보이는데요. SK 실트론은 총 차입금이 3조 원대까지 불었고 미국 SIC 사업은 대규모 손상과 손실을 냈습니다. SK 입장에서 보면 차입금을 갚을 돈이 필요하고 실트론 매각이 중단되면 그 재원이 마땅치 않아지게 됩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디레버리징이 필요하지만 반도체 전략 명분이나 최 회장 개인 셈법은 보유 쪽으로 기울 수 있는 거죠. 결국 질문은 하나로 돌아오는데요. SK는 SK 실트론 안 팔아도 될 만큼 재무적 여유를 확보했는가? 부담을 감수할 만큼 실트론의 전략적 가치가 커졌는가입니다. 앞으로 두산과의 협상이 재개될지 매각이 장기 표류할지에 따라 SK 측의 판단을 다시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더벨스 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소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